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인터넷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네트워크 용어, 그리고 인터넷의 동작 원리, 그리고 월드와이드 웹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러한 동작 원리 등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면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컴퓨터 네트워크는 하드웨어적인 장치, 그리고 운영체제,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들의 결합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표준화된 규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OSI 7 레이어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OSI 7 레이어를 여기서 살펴보지는 않고 뒤에서 TCP/IP를 설명하면서 관련된 사항들을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계층 형태로 정리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계층을 만들었고 이제 이게 7개라는 얘기고요. 자, 이러한 계층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계층별로 구분을 해 놓았느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이 많은 요소들을 모든 사람이, 모든 개발자가 혹은 모든 시스템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 없이 바로 아래에 있는 계층만 이해를 하면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계층적인 구조 때문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구조를 이해할 필요 없이 요 응용 프로그램 계층의 프로토콜만 이해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계층 구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은 앞에 잠깐 설명을 했죠. 데이터 통신을 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규격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토콜이 이 하드웨어 레벨의 프로토콜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 레벨의 프로토콜이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뭐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고객의 이름을 묻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것, 뭐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되겠고요.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갔을 때 번호표를 뽑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그 다음에 번호가 뜨면은 뭐 지정된 창구로 가서 업무를 보고 하는 뭐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프로토콜로는 이제 오늘날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본 프로토콜인 TCP/IP가 있고요. 인터넷도 TCP/IP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TTP는 월드 와이드 웹의 기본 프로토콜이고요. SMTP는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한 기본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이메일에는 이제 뭐 팝3나 아이맥과 같은 다른 프로토콜이 함께 사용이 되고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 우리가 TCP/IP 프로토콜을 몰라도 인터넷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프로토콜 중에서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반드시 알아야 되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카카오톡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자, 카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카카오톡 서버가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서버랑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때 또 역시 프로토콜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개발자라면 카카오톡 프로그램의 이 서버 프로토콜을 알아야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프로토콜이 공개되어 있다면 누구라도 카카오톡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다음은 TCP/IP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요 계층이 총 7개였는데요. TCP/IP는 이제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송 계층인 TCP, 인터넷 계층인 IP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어플리케이션 계층이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월드와이드 웹이다. 그러면 월드와이드 웹은 여기에 있는 요 HTTP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랜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근거리의 컴퓨터들을 연결한 네트워크이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TCP/IP를 쓰는 이더넷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더넷 방식의 컴퓨터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러한 컴퓨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브라는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브를 통해서 또 다른 허브에는 또 다른 컴퓨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컴퓨터들이 허브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구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거, 그것이 이제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이 안에 있는 컴퓨터들의 통신은 이제 TCP/IP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허브 장비들은 이제 원거리 전송을 위한 장비는 아니고요. 이제 원거리 전송을 위해서는 이제 라우터라는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네, 인터넷은 앞서 얘기했던 TCP/IP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거고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까 이제 여기 설명했던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에서 각각의 컴퓨터들은 전부 다 IP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은 모두 IP가 있어야 되고 이 IP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해야만 인터넷에서 접속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접속하기 위해서 IP 주소를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전 세계에 연결된 컴퓨터가 유일한 IP 주소를 갖는 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공인 IP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공인 IP는 유한하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마다 IP를 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 IP가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IP 구조인 사설 IP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IP라는 것은 0에서 255까지로 구성이 된 네 자리 표기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IP 주소가 뭐 굉장히 크기 많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IP 주소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6자리로 IP 주소를 표현하는 IPv6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을 해서요. 공인 IP가 아닌 사설 IP로도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IPv6를 모두 쓰지 않고 대부분의 컴퓨터는 아직까지도 IPv4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컴퓨터에서 IP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윈도우즈는 ipconfig라는 명령을 쓰고요. 이게 바로 이제 할당된 IP 주소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IP 주소가 이 범위에 해당이 한다면 이것은 사설 IP입니다. 그래서 06이나 통신사를 통해서 할당된 주소가 되겠습니다. DNS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혹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주소인 IP 주소를 알기 쉬운 이름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하자면 IP 주소를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IP 주소를 몰라도 네이버에 접속할 수 있고요. 네이버는 네이버.com, 월드와이드 웹은
www.naver.com이라는 주소를 입력함으로써 네이버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 컴퓨터도 IP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처럼 IP를 간단한 이름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 그게 DNS가 되겠고요. 호스트명, 도메인 이름, 구분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호스트명은 도메인을 관리하는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도메인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에는 블로그.naver.com, 카페.naver.com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이들은 각각 카페 서비스를 전담하는 컴퓨터, 또 블로그를 전담하는 컴퓨터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별도의 IP 주소를 가질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물리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또 물리적으로는 하나에 있을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분리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호스트 이름은 도메인 네임 앞에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호스트 이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도메인 이름은 기관별로 할당된 고유의 이름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닷컴 이런 것들이고요. 구분자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도메인의 성격에 따라서 기업은 보통 닷컴, 한국 기업은 co.kr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대학은 ac.kr, 미국은 이제 edu, 통신사는 .net, 뭐 보통 이런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국가나 정부기관, 예를 들면 뭐 gov라든가 한국은 go.kr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도메인들은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월드와이드 웹은 인터넷을 대표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보통 인터넷은 월드와이드 웹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같은 것이 아니죠. 인터넷은 네트워크고 월드와이드 웹은 그러한 네트워크 기반의 서비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인터넷은 우리가 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부산입니다. 자, 우리는 도로망을 이용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버스를 타고 사람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배를 보낼 수도 있죠. 자, 택배나 버스는 모두 도로를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아마존과 같은 서비스들은 모두 인터넷에 연결된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망에는 월드와이드 웹 이외에 다른 서비스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쓰는 대다수의 서비스들은 전부 다 월드와이드 웹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월드와이드 웹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입니다. 먼저 하이퍼텍스트. 자, 하이퍼텍스트는 정보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예요. 웹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어떤 정보를 클릭하면 또 다른 정보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그게 다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정보가 연결이 되어서 얽히고 설키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미줄이라는 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HTML은 바로 이러한 하이퍼텍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마크업 랭귀지라는 것은 어떤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태그를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h2라는 태그는 글씨를 크게 만들어주는 태그입니다. 즉 hello world라는 글씨를 h2, 커다란 글자로 표현해라 라는 뜻이고요. 하이퍼텍스트, 정보를 연결하는 링크는 anchor라는 태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이죠. 다음은 웹브라우저입니다. 웹브라우저는 이미 여러 번 얘기했듯이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입니다. 보통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는데요. 보통 개발할 때는 크롬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이폰에서는 이제 사파리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HTTP는 월드와이드 웹 서비스에서 사용이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웹 브라우저에서 네이버로 정보를 요청합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가 request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서버로부터 전달받는 데이터는 respons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전달되는 데이터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HTML이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표준 규격, 그것이 바로 HTTP라는 프로토콜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인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요청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와 같은 HTTP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네, 홈페이지는 월드와이드웹의 시작 화면입니다. URL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콘텐츠의 위치, 유일한 위치입니다. 즉 URL을 알면 해당 콘텐츠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의 위치 혹은 기사의 위치들을 모두 정의한 것, 이것이 이제 URL이고요. 프로토콜, 그다음에 도메인, 이제 필요하다면 포트라는 정보, 그다음에 경로 파일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네이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릭해서 어떤 기사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URL을 통해서 해당 기사로 다이렉트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월드와이드웹 시스템의 동작 구조입니다. 앞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했고요. 아까처럼 이제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서버,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서버 쪽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래밍 영역을 백엔드,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영역을 프론트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서버에 정보를 요청해서 받을 때 기본적으로 HTML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진 콘텐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그 클라이언트 영역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이제 앵귤러나 리액트, 또 뷰와 같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혹은 프레임워크들을 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자, 백엔드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모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파일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연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요청을 보낼 때 이 프로그램을 호출하게 되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그런데 그렇게 받은 정보는 다시 뭘로 변환해서 HTML로 변환해서 되돌려 주게 되는 거고, 브라우저가 HTML을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변환해서. 자, 이때 서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식은 바로 자바, JSP, 서블릿 혹은 뭐 노드.js 이런 기술들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백엔드 영역의 프로그램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좀 더 자세한 월드와이드웹의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울 프론트엔드의 HTML 기초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통기초 프로그래밍 개념 잡기의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은 터미널과 클라이언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